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부쩍 부은 얼굴로 무대에 올라 많은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봄의 근황과 그녀의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아보자.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걸그룹 2NE1의 메인 보컬이었던 박봄은 1984년 3월 24일생으로 39세이다. 과거 YG에서 2007년에 공개한 영상에서는 박봄이 25살이라고 나왔기에 83년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박봄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진행된 팝스티벌 2022에 출연했다. 박봄은 이날 무대에 올라 여러 곡을 불렀는데 다소 부은 얼굴과 급격하게 살이 찐 몸매로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며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했다. 온라인상에선 박봄이 ADD, 주의력 결핍증으로 인해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ADD는 집중 시간이 극히 짧고 주의가 산만하다. 충동성, 과잉 행동을 일으킨다. 과거에도 고기능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고 식욕 통제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야식과 폭식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박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체중 관리가 어려웠다며 박봄의 체중 변화에 대한 원인을 밝혔다고 한다. 또 체중뿐만 아니라 미용 부분에서도 충동적이었다고. 2NE1의 해체 이후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체중이 증가했고 지난 7, 8월 방송 때보다 더 많이 찐 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봄의 소속사에서는 전혀 건강 이상이 없고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에 살이 찐 것뿐이라고 밝히며 현재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봄의 건강 이상설이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길 기대한다. 박봄은 미국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를 다녔으며 2005년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합류했다. 양현석에 따르면 오디션에서 떨어져도 그 다음 해에 다시 찾아와서 계속 도전해 3년째 공개 오디션에서 수천 명 중에 1등으로 합격할 정도로 굉장한 끈기와 노력을 보여줬다고 한다. 또한 오디션장에서 양현석에게 YG가 아니면 가수를 하지 않겠다는 당돌한 발언을 해 기억에 남았다고. 이후 2009년 2NE1의 멤버로 정식 데뷔를 치렀고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때 박봄의 귀여운 외모와 성격, 박봄 다리 운동이 특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 크고 예쁜 눈과 아기 같은 볼을 가지고 있어 봄토리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2NE1의 해체 이후 2018년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새롭게 손을 잡았고 2019년 싱글 앨범을 선보이며 솔로 가수로 컴백했다. 현재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의 인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봄의 음색은 기본적으로 R&B 소울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실제로 테디, 빅뱅, 양현석 등이 그녀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보이스라고 언급했었다. 지드래곤은 박봄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모든 노래가 좋아진다는 극찬을 하기도 했었다. 또 박봄은 엄청난 비글미를 소유하고 있다. 그룹에서 가장 장난기 많고 시끄러운 멤버로 꼽히며 그룹 맏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막내인 공민지보다 더 막내 같다는 평이 많다. 말투가 굉장히 귀여운데다 특유의 오물오물한 발음으로 산다라와 투닥투닥 대거나 옥수수를 먹거나 하는 8차원적 행동을 한다. 실제로 테디가 산다라는 4차원, 박봄은 8차원이란 발언을 한 바 있다. 리액션도 크게 하는 타입이라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평이 많다. 무대 위에선 박봄은 컨셉에 따라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여린 성격을 갖고 있다. 룸메이트 출연 당시 자신에게 천사 같았다라는 말을 이소라가 건네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았었다. 룸메이트 첫 회의 인터뷰에서는 평소에 소심하고 말이 없어 새침하다는 오해까지 받아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박봄은 지난 2010년 국내에서 마약류라고 불리는 규제 약물을 세관 신고 없이 미국으로부터 국내 배송한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4년 뒤인 2014년 6월 30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많은 논란과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검찰은 입건유예로 처리하면서 해당 약물은 오남용이나 오락을 위한 사용 정황 없이 치료 목적임이 증명되었고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마약류 의약품인 에더럴로는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을 만들 수 없고 초범인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비난은 거의 가라앉게 되었었다. 다만 입건유예는 무혐의, 즉 무죄와는 다르며 무죄라면 협의 없으므로 내사종결 처리되나 입건유예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입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배송한 에더럴은 미국에서는 ADHD, 주의력 결핍 치료제로도 많이 쓰인다고 밝혔다. 2010년대를 화려하게 누비고 다닌 2NE1과 박봄, 많은 인기와 주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까 싶다. 폭식으로 인해 미모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강을 해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서주길 고대한다.